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 징화, 왈, 지엄, 한, 정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 빌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한종쇼 2024년 2월 17일 18번째 195페이지. 찾아보기 436페이지. 아라모 49. 아랍 이슬람 문명 158. 아랍 이슬람 세계 20. 아랍인과 이슬람의 일치 원칙 170, 193. 아르다슈르 52. 아르메니아 교회 277. 아르메니아의 키리다테스 2세 50. 아르사케스 45. 아르카디아 회담 396. 아르타바노스 2세 50. 아르타바노스 3세 50. 아르타바노스 4세 50-1. 아리만 37. 아리오스파 102-3 122. 아리크부케 213, 223, 225, 235. 아만두스 90. 아말리순타 129-30. 아모리움 왕조 142. 아무다리아강 53, 60, 174, 188, 190, 210-3, 216, 222, 224-5. 아미르카비루 67. 아바르 제국 251. 아바르족 135, 137. 아바스 1세 61, 65. 아바스 3세 63. 아바스 가문 69-71. 아바스 왕조 59, 139, 171, 176-8, 180-2, 185-90, 192-4, 213. 아센의 불가리아 제국 153. 아스케리 252. (195페이지) 아랍 제국의 역사적 유산.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가 몽골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대참사였다. 그러나 말발굽에 정복당하긴 했지만 이슬람교는 몽골인 마음을 파고들었다. 뭐야? 훌라구 1217경부터 65가 뭐야? 1265란 뜻이야? 후예들은 반세기 만에 이슬람교에 귀의하고 이란국 158에 대한 해석 194페이지 1258년 칭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이란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세운 왕조 가장칸 시대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전성시대를 이루었다가 1411년에 티무르에게 멸망했다. 일칸국이라고도 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오장, 유목민족의 초강대국 몽골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이란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아랍 제국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활력 넘치는 이슬람교는 광활한 신천지로 뻗어나갔다. 이슬람의 확장성은 아랍 제국 형성기에 보여준 관용, 자유, 평등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슬람 통치자들은 잔혹한 수단으로 이교도를 개종시키거나 박해하지 않았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 인도시제는 부과했지만 자치를 허용하고 신앙도 인정해 주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이슬람은 인간성에 대한 억압이 적었다.
내세를 믿었지만 현세를 즐기라고 가르치고 알라를 통해 현세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금욕주의를 내세우지 않았다. 또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은 이슬람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이슬람은 모두 형제라는 슬로건은 이슬람의 전파와 이슬람 제국 성장의 동인이었다. 평등과 공정은 사회, 법률, 무역, 일상생활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지켜졌다. 이슬람이 탄생한 후 아랍 사회에는 노예 해방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여성에게도 경제적 지위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 상속권 인정 등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했다. 159에 대한 해석. 신은 여인들에게 재산을 가질 권리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상속 재산을 신성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속이 많든 적든 그들은 일정한 몫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혼은 상황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합의 아래 가능하다. 왜냐하면 합의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와 의무라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흐메트의 세 종교는 당대의 계시 종교들 중에서 가장 계몽된 것이었다. 신의 영광로 65조. 이러한 조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것이며 인류 역사에서도 선구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랍 제국은 사라졌지만 여러 민족이 같이 일구어낸 이슬람 문화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랍인이 우리에게 전해준 식진법, 대수, 딸수, 수학과 연금술은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중세 유럽이 종교재판소를 열어 진보를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슬람 세계는 새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해 동서문명의 교류를 도왔다. 이슬람 문명은 인도양과 실크로드를 거쳐 동아시아와 교류했으며 지중해를 건너 고대 그리스 철학과 인문주의를 유럽에 전해주었다. 제5장 유목민족의 초강대국 몽골. 몽골은 부족의 이름이었다. 이들은 원래 오르콘강 유역에 살고 있었으나 7세기에 서쪽으로 이동해 울란바토르 동쪽의 헨티 산맥 일대로 이주했다. 10세기 후반 몽골의 부족들은 조그만 부락으로 흩어져 있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로 넘어가자 보르지긴 시족의 테무친이 부족들을 통일해 칭기즈칸이 되었고 이후로 몽골이라는 이름은 통일된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가 건설한 몽골 제국은 엄청난 속도로 뻗어나갔다. 칭기즈칸은 불세출의 영웅일 뿐 아니라 탁월한 군사 천재이자 정치가로 세계사에 남아있다. 모택동은 그의 사, 츠, 친, 웬춘슈에서 칭기즈칸을 한족의 제왕인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 송태조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그를 일대의 영웅이자 천재라고 찬양했다. 160에 대한 해석. 역자 개인적으로 진시황을 제외하고는 그의 상대가 될 인물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시황을 제외하고는 그의 상대가 될 인물은 없다고? 칭기즈칸의 상대될 인물 진시황을 제외하고. 北国风光万里 뭐지? 시진황 하우 少训风骚 맞나?
1995년 워싱턴 포스트는 두 번째 밀레니엄에서 최고의 인물로 그를 선정하기도 했다. 1995년 워싱턴 포스트는 두 번째 밀레니엄에서 최고의 인물로 그를 선정했다고? 칭기즈칸은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냈다. 몽골군은 동아시아 양대 강국인 금나라와 송나라를 멸망시켰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휩쓸고는 수십 년 만에 유라시아 대륙에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후손들이 세운 4개의 한국 강구원은 현지의 귀족들을 등용해 간접 통치를 실시했다.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도 중국을 통일한 후 중국의 기존 통치 기구를 활용했다. 원나라의 경제는 농업 생산 기술과 경작 면적, 식량 생산, 수리시설 등에서 이전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나라 전성기 때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였지만 낭비와 통치계층의 사치와 부패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토지 겸병이 늘어나 갈등이 증폭되었다. 원나라는 민족 차별을 제도화했으므로 갈등은 돌을 더해가다가 민중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초원으로 들어간 몽골인은 부족끼리 싸우는 예전의 유목민 모습으로 돌아갔고 만주에서 청나라가 일어나자 흡수되었다. 내몽고의 몽골인은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이 되었다. 199페이지 1. 몽골의 통일, 몽골의 여러 부족들. 840년 위그르 유목 제국 744 내지 842 붕괴하자 몽골 고원은 정치적 진공 상태가 되었다. 투르크 계열의 부족들이 옛 제국을 되살려보다가 실패한 후 200년 이상 동란 시대에 접어들었다가 몽골 부족이 굴개하면서 12세기 후반 무정부 상태는 막을 내렸다. 몽골 부족은 오르콘강과 그 강의 바른 지인 달라의 호수 161에 대한 해석, 중국 내몽고 자치구 후른베이얼 평원에 대호수, 중국에서는 후른호라고 한다. 남한의 삼림에서 수렵을 하며 생활하다가 7세기경 칭기즈칸의 시조인 부르테지나 치나가 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해 헨티 산맥 동쪽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 그들은 돌골과 위그르, 히랄사, 키르키스족의 지파의 지배를 받았다. 10세기 초 몽골족은 키안, 자지라트 등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몽골 부외에 몽골 고원에 자리 잡은 주요 부족은 다음과 같다. 고원 동쪽의 타타르부, 남쪽의 옹구트부, 헨티산에서 예니세이강 하류의 콩기라트부, 고원 서북쪽의 메르키트부, 알타이 산맥의 나이만부, 바이칼호에서 하라강 일대의 옹기라트부 등이었다. 12세기 초 여진족이 중국 북부와 만주에 금나라를 건설하자 몽골의 부족들은 그 통치하에 들게 되었다. 금나라가 철의 수출 금지를 완화하자 철기가 사용되어 생산력이 크게 늘었고 그 결과 시석제도가 붕괴되고 사유제가 강화되면서 부족 간의 견병전쟁이 빈번해졌다. 12세기 말경 몽골의 통일은 몽골인의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키안부의 지도부는 보르지긴 시족이 맡아왔다. 카볼칸, 칭기즈칸의 할아버지 1101년부터 48년이 키안부의 수장으로 있을 때 점차 세력이 커진 듯하자 불안해진 금나라는 군대를 보냈으나 무릎을 꿇게 하지는 못했다. 금나라는 타타르부와 다른 부족들 간의 불화를 유도했으나 상황은 금나라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몽골인에게 부족의 통일이라는 이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 와중에 태무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다. 200페이지 태무친의 굴기. 태무친은 1162년 기안부 보르지긴 시족의 족장 예수게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163에 대한 해석
200페이지 163 원조의 정사에는 칭기즈칸이 1162년 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통은 페르시아 사가들이 제시한 대로 1155년 생으로 여긴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1167년을 정복자의 출생시기로 받아들이게 하였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294 내지 5쪽 주 33에서 인용. 그가 태어났을 무렵 아버지 예수게이는 타타르부의 수장 테무친 우기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 테무친이란 강하고 날쌔다라는 의미이다. 강하고 날쌔다 테무친. 테무친이 어렸을 때 몽골은 전란으로 점철되어 목장과 가축을 차지하기 위해 각 부족들은 서로를 죽였다. 몽골 비사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별이 있는 하늘은 하늘을 돌고 있다. 여러 부족이 싸우고 있었다. 잠도 자지 않고 서로 빼앗고 있었다. 소원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용감히 나가 싸울 수밖에 없다.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으니 온몸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다. 편안함을 누릴 방법은 없고 그저 서로 죽고 죽이는 혼란뿐이다. 테무친이 9살 되던 해 아버지는 테무친의 결혼 문제로 타타르부의 연회에 참석했는데 그에게 원한을 가진 자에게 독살당했다. 키안부는 지도자를 읊자 내분에 휩싸여 내분이 휩싸여 대부분의 부족 사람들이 보르지긴 시족의 지도에서 이탈하고 노예와 하인들도 도망쳤다. 테무친 가족은 과부인 어머니와 아이들만 남아 힘겨운 삶을 살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적대적인 부족에게 쫓겨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도적대에게 몇 마리 남지 않은 말까지 빼앗겼지만 보루츠라는 청년의 도움으로 되찾을 수 있었다.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메르키트 부족장의 처제를 빼앗은 적이 있었다. 복수에 나선 메르키트 부의 보복 공격을 받고 도주하던 중에 테무친의 부인 부르테가 메르키트 부족에 납치되기도 했다. 힘을 키운 테무친은 인근의 이름을 널리 떨쳤다. 키안부의 귀족들과 주민이 다시 돌아왔고 전사와 책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테무친을 칸이라 불렀다. 몽골 고원은 키안부의 테무친, 케레이트부의 옹칸 164에 대한해서 201페이지 케레이트부의 통치자 토그릴을 말하며 북경의 금나라는 토그릴에게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를 하사했고 그때부터 토그릴은 역사의 옹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301쪽 자지라트부의 자무카가 산분하게 되었다. 202페이지 몽골 통일전쟁. 키안부가 급속하게 성장하자 테무친의 안다의 형제인 자지라트부의 자무카는 시기와 불안을 동시에 품게 되었다. 1190년 자무카는 자신의 부하가 테무친 군사의 화살을 맞고 죽은 사건을 빌미로 타이치우트부 등 13개 부 연합군 3만 명을 이끌고 테무친을 공격했다. 달란 발주트 열전에서 패한 테무친은 어농강 상류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 자무카가 포로를 잔인하게 죽이자 그의 부하들이 테무친 쪽으로 옮겨왔다. 1196년 타타르부가 금나라의 반기를 들자 금나라 군대가 토벌에 나섰다. 테무친은 아버지 복수를 내걸고 울자 강 상류에서 타타르군을 격파했다. 테무친은 규군 통령 찌우쥔 통령이라는 지위를 받고 몽골 부족들을 다스렸다. 그 후 데니 코르간과 쿠이텐에서 2차례에 걸쳐 자무카와 전투를 벌였다.
1201년 자묵화는 타타르부 등 동부의 11개부 연합군을 이끌고 데니강변에서 테무친을 공격했으나 패했다. 쿠이텐 전투는 그 다음 해인 1202년 가을에 벌어졌다. 나이만부의 부이룩하는 메르키트부, 타이치우트부와 합세해 케레이트부의 옹칸과 테무친 연합군을 공격했다. 자묵화와 타타르부도 이 전투에 참가했다. 옹칸과 테무친군은 쿠이텐, 지금의 부이르호 하라강 상류에서 격전 끝에 나이만부를 격퇴했다. 자묵화가 오르콘 강 하류로 후퇴하자 테무친과 옹칸은 추격에 나섰다. 테무친은 오는 강변에서 타이치우드부를 정벌하고 훗날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는 제베 1225년에 항복을 받아내 부하로 삼았다. 한편 옹칸은 오르콘강까지 자묵화를 추격했다. 몽골 거원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테무친은 서몽골로 눈을 돌렸다. 서몽골의 최강자는 케레이트부로 그 부족의 지도자 옹칸은 테무친과 함께 나이만 부와 싸웠고 테무친도 그에게 의지해왔다. 그러나 쿠이텐 전투 이후 테무친의 세력이 커지자 옹칸은 테무친이 두려워 급습하기로 마음먹었다. 1203년 봄 옹칸의 아들 생군 165에 대한해서 203페이지 중국식 징호인 장군에서 유리했다고 한다. 생군 일본어 같은데? 테무친의 진지를 포위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카라갈치트 지금의 내몽고 우주무친기 북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테무친은 겨우 살아남았다. 그는 남은 병력 2,000명을 모아 하라강을 따라 북상해 부이르호, 베이허로 부근의 콩기라트부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 캐롤렌 강 하류의 발조나호 부근으로 이동했다. 이때 옹칸과 반-테무진 연합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고 자묵화는 나이만부에 몸을 맡겼다. 이 상황은 테무친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테무친은 케레이트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1203년 가을 테무친은 옹칸이 연회를 연 틈을 타서 공격을 가해 사흘 밤낮 격전을 치른 끝에 승리했다. 옹칸은 나이만부로 도망치려다가 초뱅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생군은 서하 시시아로 도주했으나 현지인에게 밀려나 코차 쪽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이제 테무친의 마지막 상대는 알타이 산맥을 지배하는 나이만부였다. 나이만부의 수장 타양칸은 지묵화의 병사들과 함께 테무친에 맞섰다. 1204년 봄 양군은 알타이 산맥 동남쪽의 나코산에서 맞붙었지만 나이만부의 대패로 끝이 났다. 타양칸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얼마 못 가 죽었고 그의 아들 쿠출룩은 자묵화와 함께 북쪽으로 달아났다. 테무친은 추격에 나섰고 1206년 봄에 나이만부가 항복했다. 자묵화는 처형되었으며 쿠출룩은 서요 시리아의 수도 발라사군으로 도주했다. 1206년에 오논 강가에서 열린 쿠릴타이 부족회의에서 테무친은 칭기즈칸 사해 스하의 왕이란 존칭을 받았다. 동쪽으로는 흥알령 산맥, 서쪽으로는 알타이 산맥, 북쪽으로는 바이칼호에 이르는 지역의 부족들을 통일한 것이다. 칭기즈칸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로서 일생을 보냈다. 그는 또한 위대한 장군이었다. 그의 군대는 빠르고 전술에 능했으며 적의 허점을 잘 찔렀다. 칭기즈칸은 군마를 관리하기 위해 천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군정이 일치된 제도를 창설했다. 10호, 100호, 1000호 만호로 재편성하고
천호와 만호의 장들을 직접 임명했다. 또 공신들에게 등급에 따라 영토와 허구, 펑후를 분배했다. 관직을 신설하고 사법제도도 제정했다. 이전의 규범과 관행만으로 통일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야삭, 법률을 뜻하며 자사크로도 읽는다를 제정했다. 몽골 역사상 첫 번째 성문법인 대야삭은 칭기즈칸이 즉위한 1206년부터 1216년까지 계속 보완해 나갔다. 의형제인 시기, 쿠투구, 생물미상을 최고 법관으로 삼고 그 밑에 행정관을 두어 형사와 징계 업무를 관리하게 했다. 205페이지 2. 몽골의 태풍, 유라시아의 정세. 당시 중국 대륙은 4분 오열된 상태였다. 금나라와 송나라가 회화를 경계로 대치하고 서북부에는 탕구트족의 서하가 자립했으며 서남부에는 토봉과 대리국이 있었다. 또한 여나라의 후신인 서요, 시려가 지금의 신강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중앙아시아에는 신흥 호라즘이 있었다. 호라즘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반이 약했음에도 서쪽으로 진출해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하는 아랍 제국을 침범했다. 서쪽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 십자군에게 함락되고 1204년 러시아의 공국들은 서로 치고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동지중해 연안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혈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유라시아의 국제정세는 칭기즈칸에게 최고의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반역자들을 정복하고 적과 싸우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 아들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넓고 강도 많다. 너희들은 각자 기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칭기즈칸의 10만 기병은 몽골 초원을 나와 정복전쟁을 시작했다. 남쪽에서는 서하, 금, 송 등 세 왕조가 상대였고 서쪽에서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의 나라들을 상대했다. 정복전쟁 결과 원나라를 비롯해 차가타이 항국, 이란국, 오고타이 항국, 킵차크 항국으로 이루어진 대제국이 세워졌다. 지배 영역은 동쪽으로는 한반도, 서쪽으로는 폴란드,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태평양과 페르시아만에 이르렀다. 몽골의 남진. 몽골 남진의 첫 지정자는 서하이고 206페이지 그 다음이 금나라였으며 마지막이 남송이었다. 서하 1038 내지 1227은 탕구트라는 유목 민족이 건설한 나라였다. 감숙성과 오르도스, 내몽고 일부에 걸쳐 있었으며 수도는 흥경, 싱징, 지금의 인천 영하자치구이었다. 정식 국호는 대하, 따시아지만 요나라와 금나라의 서쪽에 있어 서하, 시시아라고도 부른다. 서하서사 시시아 수시에 의하면 서하의 국경은 이만리이며 동쪽으로는 황하, 서쪽으로는 옥문, 위문, 남쪽으로는 소관, 시오관, 북쪽으로는 고비 사막에 달했다고 한다. 1204년 나이만부를 정복한 칭기즈칸의 기병은 남쪽으로 내려가 서하의 변경을 휩쓸고 돌아갔다. 본격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전초전에 가까웠다. 1207년 두 번째 서하 공격에 나섰으나 5개월간 대치하다가 1208년 2월에 철수했다. 1209년 3월 칭기즈칸은 흑수성, 회수청, 지금의 내몽고 랑산산맥, 랑산산맥 서북쪽으로 진격했다. 몽골의 제3차 서하 공격이다. 몽골군은 서하 요충지 우라카에
우월우어 하인가? 지금의 내몽고의 위치를 위협했다. 서하의 양종, 쌍종 제위 1206년부터 10일, 1211이란 뜻이지? 태자 이승정, 이정전에게 5만의 군대로 방어하게 했지만 부사령관 고일, 꼬일이 포로가 되는 등 참패했다. 우라카이가 뚫리자 몽골군은 그대로 서하의 수도로 진격했다. 양종은 딸을 바치며 신하이해를 취하겠다고 서약했다. 매호의 위협 세력을 제거한 칭기스칸은 금나라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과 금나라 사이의 전쟁은 23년 1211부터 34년간 계속되었다. 금나라 공격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칭기스칸과 모칼리 1170부터 1223이 이끈 시기, 1211부터 1223과 오고타이가 이끈 시기 1223부터 34년이다. 1115년 여진족이 중국 북부에 세운 금나라는 남쪽으로 밀고 들어가 북송을 멸망시켰다. 1126년 지배 영역은 한수, 한수이 166과 166 섬서성 남서쪽에 위치한 영강현, 닝창센에서 발현한 장강의 지류, 회수, 화이수이 북과 만주 지방이고 수도는 지금의 북경이었으나 후에 개봉, 카이퐁, 하남성 소지로 옮겼다. 칭기스칸은 금나라에 바치는 공물을 거부하고 전쟁을 준비했다. 1211년 제베를 선봉장으로 삼고 금나라의 요지를 공격했다. 몽골군 주력은 서북쪽으로 밀고 내려와 오사보, 우사보, 만리장성 주변에 있던 대규모 요새를 유린했다. 금나라는 완한승유, 완옌청위에게 방어하도록 했지만 실패하고 무주, 후조, 지금의 하북성, 장베이, 선평, 쉔핑, 지금의 하북성, 장자코 서남쪽, 창주, 청조, 환주, 환州 등을 잃었다. 금나라의 정예 30만 대군이 야호령, 예호림, 지금의 하북성,全善防保북쪽에서 몽골군에 맞섰으나 패하고 말았다. 기록에 의하면 시신이 강을 메웠으나 금나라의 정예 부대가 전멸했다고 한다. 1213년 가을 칭기스칸은 완한강, 완옌강의 10만 대군과 격전을 치렀다. 금나라의 손실은 엄청났다. 1214년 칭기스칸이 금나라의 수도, 중도, 중도, 지금의 베이징을 포위하자 압박을 이기지 못한 금나라는 기국공주와 비단과 군마를 바치며 강화를 요청했다. 몽골군은 거용관, 주용관, 만리장성의 관문으로 철수했다. 선종, 쉔종, 제위 1213부터 23은 수도를 남경, 지금의 하남성 카이펑으로 옮겼다. 이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은 무주공산이 된 중도를 접수하고 장군 무칼리는 여서와 여동을 공격해 동경, 동징, 지금의 연영성, 려양과 북경, 베이징, 지금의 내몽고, 닝청시엔 서쪽을 점령했다. 금나라의 영토는 하남성 일대로 줄어들었다. 1229년 오고타에 1186부터 1241이 데칸을 계승했다. 그는 칭기스칸의 유언대로 남송과 연합해 금나라를 치기로 작정했다. 몽골과 금나라 사이에 마지막 5년간의 전쟁이 개시되었다. 오고타이는 동생 툴루이에게 섬서방면으로 공격하도록 해 1231년 봉상, 펑샹을 함락하자 남경, 개봉까지 길이 열렸다. 1232년 정월 남경을 포위했지만 방어를 뚫지 못했다. 하지만 금나라의 지도층은 몽골의 기세를 두려워해 중경, 중징, 지금의 하남성, 루어양, 체주, 차이조, 지금의 하남성, 루양 등지로 도주했다. 1233년 몽골과 남송은 협약을 맺었다. 남송의 맹공, 몽공인가?
1195년부터 1246년은 병력 2만과 군량 30만석으로 몽골군의 체주 공격을 지원했다. 1234년 봄, 금나라의 마지막 황제 말제 무어티가 자결 함으로써 23년간에 걸친 금나라 정복 전쟁은 끝났다. 몽골과 남송은 체주와 진주, 전州, 지금의 하남성, 화이양을 경계로 하남 지방을 분할했다. 하지만 남송이 하남 지방 전체를 차지하려 들자 몽골군이 보복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세계대전인 몽송 전쟁이다. 1235년 오고타에는 아들 쿠츠와 쿠텐에게 동쪽과 서쪽에서 공격하게 했다. 장유, 장로와 사천택, 시텐저가 이끄는 몽골 한족 연합군, 금나라 영토에 살던 한족이다는 당주, 당州, 하남성, 위영인가? 균주, 준州, 호북성 우당, 등주, 땡州, 하남성, 난양을 공격했다. 이곳의 지방관과 장수들은 금나라의 신하였다가 남송에 항복한 자들이어서 전례가 없었다. 1236년 수주, 수이州, 허북성 수이州와 형문, 징문, 허북성, 징문을 공격하고 양양, 쌍양도 함락했다. 기세를 몰아 강릉까지 진격했지만 지앙링까지 진격했지만 그곳에서는 패했다. 1237년 장유가 회서, 화이시, 파광, 포광, 참주, 전주 지금의 이거 뭐야? 모르겠다. 신인가? 점령했지만 황조 안풍에서는 많은 손실을 입고 후퇴했다. 몽골은 남송에 세패를 요구했다. 167, 209페이지 167에 대한 해석. 송나라가 요나라, 서하, 금나라의 은과 비단으로 바쳤던 일종의 안전보장세. 송나라가 요나라, 서하, 금나라의 세 개 나라의 은과 비단을 바쳐? 안 망할 리가 있나. 1238년 회담 도중 몽골군은 여주, 루州, 지금의 허페이를 공격했으나 패하고 남송군은 허북 지역의 영토를 되찾았다. 동부 전선에서는 몽골군이 귀덕부, 귀더프, 하남성, 샹치우와 회하 이북의 지방을 점령했다. 두 나라의 전선은 대체로 회하 일대로 고착되는 전쟁은 40년간 계속되었다. 1259년 쿠빌라이가 데칸에 올랐다. 1267년 지금의 북경에 대도 따두를 건설해 1271년 그곳에 수도를 삼고 국호를 원이라 했다. 1276년 원나라 군대는 남송의 수도 이만, 린안, 지금의 항저를 함락하고 공종, 꽁종, 제위 1274 내지 76을 포로로 잡았다. 승상 육수부 루시우프 1237 내지 79는 어린 황제 단종, 端종, 제위 1276부터 78을 데리고 애산, 야산인가? 광동성 신후이난에 조정을 지었으나 쿠빌라이가 남진하자 어린 황제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1279년 소수민족의 왕조가 중국을 완전히 통일한 경우는 원나라가 처음이었다. 원나라의 통일은 당나라 말기 이후 400년간의 분열을 마무리했다. 쿠빌라이는 중서성, 중수성을 최고 행정기관으로 삼고 전국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210페이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향한 서정, 시정. 서쪽 원정의 목표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었다. 칭기즈칸 시절의 서정 1217부터 23은 중앙아시아를
바투의 서정 1234부터 41은 러시아와의 동유럽 평원을, 홀라구의 서정 1253부터 58년으로 페르시아와 이라크를 지배하게